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네,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산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70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함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자산은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감 잡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아시죠? 남성은 83세, 여성은 86세예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도 하죠. 70대는 은퇴도 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산을 쓰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때 돈이 사라지면 다시 채울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70 넘어가니까 돈이 날아가면 다시 벌 힘도 기회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노후의 안전망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금융사기와 투자사기입니다. 여러분, 원금 보장합니다. 한 달에 5% 이자 드려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 72세 어르신께서 은행처럼 생긴 사무실에서 이런 투자 권유를 받고 전 재산 2억을 맡기셨어요. 결과는 2달 만에 회사는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지금도 법적 소송 중인데 돌려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70대 분들은 국가 보장, 안전하다, 자녀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절대 계좌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 옮기세요 하는 순간 무조건 사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수상한 곳에서 돈 옮기라는 말 들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주변에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원금 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입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프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먼저 자녀나 가족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메시지로 오는 수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중요 결정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이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지인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서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평생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자녀 지원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내 자식 잘 되라고 집도 담보 잡아주고 보증도 서주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부부는 아들 사업자금 보증을 섰다가 집까지 잃고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계세요.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괜찮다 하지만 정작 자식은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해결책은요, 단순합니다. 자녀 지원은 내 생활 여유 범위 안에서만. 돈을 줄 땐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증여냐 대여냐 구분. 내 노후가 우선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병원비가 정말 무섭습니다. 암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한 번 큰 병이 생기면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판다는 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테크다. 보험이 있다면 갱신 여부 확인하시고 실손보험도 점검하세요. 그리고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제도 꼭 활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걷기, 가벼운 근력운동, 정기검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착각입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지방의 오래된 주택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월세 나온다 믿었는데 세입자 안 들어와서 월세 한 푼 못 받고 대출 이자만 갚는 분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꾸준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갚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투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활비 관리 실패입니다. 은퇴 후에도 은퇴 전 과소비를 이어가면 금방 돈이 바닥납니다. 고정 지출은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외식이나 값비싼 취미 생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카드 사용은 줄이고 현금 사용을 늘려서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노후 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달 자산 점검의 날을 정하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자녀와 함께 내 자산 상황을 점검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70대 이후에는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왜 돈이 사라지는가를 봤고요. 이제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정보 습득과 의심 습관, 새로운 제안. 특히 돈과 관련된 건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예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얘기일수록 의심부터 한다는 습관. 원칙 2. 내 자산은 나를 위해. 여러분, 자녀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편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원칙 3. 자금 분산 발휘, 연금, 현금. 한 군데 몰아넣지 마세요. 위험 자산은 최소화하고 생활비는 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 지급. 장기요양보험. 치매, 거동 불편 시 요양 서비스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혼자 계시는 어르신께 식사, 말벗, 안전 확인 서비스. 근급복지 지원 제도. 갑자기 병원비 어려우면 지자체에서 단기 지원. 이런 제도 아는 만큼 도움됩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이 왜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그리고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산은 내 안전망이다.
사기를 조심하고 자녀 지원도 범위 안에서 하고 건강관리에 투자하고 생활비를 꼼꼼히 나누면 노후는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노후 자산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빠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더 빛나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